키움 면접학원 강남점 우연한 강사입니다. 이번 면접 한국전기안전공사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짧은 영상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우리 채용 공고에서 알려줬다시피 전체적으로 230명을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모집 부분은 경영, 기술, 연구, IT 직렬 4개의 직렬에서 모집을 하고 IT 같은 경우에 경력자를 우대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3,5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고 근무지는 본사, 전기안전연구원, 전기안전교육원, 전국사업소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술 직렬 같은 경우에 전국 사업소 쪽으로 채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자, 전체 채용 공고는 코로나로 인해서 다소 연기된 부분은 있지만 필기 종료 후 2주 이내에 면접까지 응시하게 됩니다. 우대사항으로 보면은 좀 특이한 부분은 이 기업 전기안전공사 같은 경우에 전기안전 블로그 대학생 기자 수료단 혹은 우리 공사의 체험형 인턴을 수료했던 사람에게는 우대사항을 준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면접장에 같이 갖고 가게 되고요. 입사지원서에 해당된 증빙 서류를 통해서 경력자의 경우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됩니다. 어떤 면접이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전기안전공사도 자기소개서, 입사지원서에 대한 면접 질문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면접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내가 제출한 서류들은 반드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공사는 상반기, 하반기로 진행하고 정기점검, 전기안전 관련 업무 이외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일도 앞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사의 기자단 혹은 서포터즈 활동을 한 사람에게는 우대사항 적용하고 기술 직군에 의해서 상반기, 하반기 채용 공고 이외에도 추가적인 채용이 가끔씩 있다고 합니다. 경력진 같은 경우에 상반기, 하반기 이외의 채용 공고들도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제로 기출했던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 전자, 제어로 나눠져 있고요. 이 파트에서 어떤 질문들이 가장 많이 나왔냐. 기본적으로 전기안전공사도 전공에 대한 질문들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실제 후기들을 보면은 10개의 질문을 했다. 그러면 그 중에 5개의 질문은 전공과 관련된 질문 혹은 전공과 관련된 상황형 질문들로 자주 출제되는 편입니다. 실제 19년도 기출을 보면은 성공적으로 학교 생활했던 거, 동아리 활동했던 거 이러한 활동들이 조직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다 생각하냐 기여도에 대한 질문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또는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새로운 사람 만나게 될 때 어떤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 자신의 과거 경험에 이건 BEI 면접이랑도 거의 유사한 거죠. 경험에 빗대어서 앞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접근할 수 있을까를 묻습니다.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 노력했던 점 같은 경우에 내가 이 정도까지 노력했어요가 어필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회사 생활했던 적 있냐, 아르바이트 했던 적 있냐, 사회라는 조직에서 지원자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하는 편입니까? 이런 질문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전기전자 제어 파트 같은 경우에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직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질문들은 19년도 질문이다 보니까 제일 최신 순으로 제가 업데이트 했습니다. 또 이런 질문들도 있어요. 이거는 비교형 질문으로 분류되는데 발전을 해야 되는 게 맞을까? 환경을 해야 되는 게 맞을까? 지원자의 의견을 얘기하시고 설명을 보충하세요. 이런 질문들도 나왔습니다. 상사가 회사에 물건 사용하는 거 본다. 이거는 정신자세를 보는 항목입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동기업이다 보니까 상사의 물건에 대한 것들 혹은 세금에 대한 것들 혹은 국민에 대한 것들 이란 질문을 통해서 정신자세를 확인을 합니다. 역률 계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다 숙지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런 질문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가 뭔지 아냐? 또한 전기안전공사는 앞으로 어떤 에너지원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은 전기안전공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냐? 그리고 10년 후에 전기안전공사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들도 가끔 나옵니다. 자,
정리하자면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기업 미래로 분류되는 것도 있고 개인의 10년 후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이런 질문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선구안적인 견해가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자, 시간은 10년이라는 시간은 같이 주어지지만 이 10년이란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 지원자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확인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형 질문 같은 경우에 본부장 서울에 있는데 내가 전주에 있는 상황에서 본부장에게 서울을 전달하기 위해 어떻게 하겠냐? 약간 창의적인 것들을 원하는 그런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급한 결제해야 된다. 비슷한 질문이죠. 창의력을 요구하는 질문들도 간혹 출제됐습니다. 자, 점검 불량으로 화재 발생, 다른 회사에 피해 입히게 될 상황인데 어떻게 하겠냐? 이런 질문들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정신 자세를 보기 위한 부분이다 보니까 점검 불량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우리 전기안전공사는 그 기업 이름에도 들어가 있다시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염두해야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기준점을 마련해서 안전에 대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지키겠다라는 식으로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전기안전공사는 정리하자면 면접 지원자에게 묻는 것은 기업에 대한 질문들, 기업의 미래에 대한 것들, 과거에 대한 것들, 그리고 현재에 대한 것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또한 안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나,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기술자 입장에서 내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 혹은 안전에 대해서 상황을 주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냐, 상황형 질문에서 정신 자세를 파악하는 쪽으로 풀기도 합니다. 자, 공기업 면접은 특히나 사실 기출 데이터로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것은 전공 질문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형 질문들에 대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투자하고 싶다, 보상해주고 싶다 하는 것들, 이런 창의력적인 질문들도 있고,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창의력적인 부분들은 내가 끊임없이 답변 방향으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작년 면접자가 했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전기안전공사는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들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면접장에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사람이 말을 너무 잘하거나 너무 논리적으로 했을 때 발언자인 내가 약간 좀 꿀리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비교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내가 더 우위점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도 제가 제 블로그에도 이 자료를 같이 올려놨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셔서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안전공사도 기출 데이터로 계속 나오는 기업이라 생각하시고 과거에 나왔던 자료 그리고 앞으로 기출될 자료들을 같이 분석하시는 작업 하셔야겠습니다. 자, 키움스피치 면접학원 강남점이었습니다. 면접 잘 보세요. 화이팅입니다.